안녕하세요. 아시아의 흐름을 읽는 팟캐스트 아시아 인사이트를 진행하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바로 일본과 한국의 삶의 방식, 생활 문화 전반에 대한 외국인들의 솔직한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맹목적인 천양 일색의 영상들이 많이 보이죠. 일명 국뽕이라고 불리는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일본과 한국을 살면서 어떤 차이를 느꼈고 무엇이 편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생생한 반응을 바탕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시스템은 철저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하고 한국은 빠르고 역동적이지만 피로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또한 사회적 예절, 직장 문화, 일상 속 서비스, 집값과 교통비 같은 생활비 문제까지 한일 양국 모두 장단점이 분명한데 오늘은 어느 한쪽을 무조건 띄우거나 깎아내리기보다는 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본 한일 비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지? 외국인의 시선은 나와 뭐가 다르지? 한 번쯤 스스로 되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질문을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란 일본, 과연 어디가 더 살기 좋은 곳일까? 이겁니다. 단순히 여기가 더 좋다 이런 거 말고요. 실제 두 나라에서 모두 살아본 외국인들의 경험, 그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 테카시 인터뷰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LA, 스페인, 텍사스 되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느낀 점들인데 이걸 통해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여행 정보가 아니라 정말 거기서 부딪히면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이라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장점, 단점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각자 다른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좀 부딪히고 또 조화를 이루는지 그런 미묘한 지점들을 좀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나라면 어떨까?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관계 맺기, 사람 사귀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터뷰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훨씬 직접적이고 좀 빠르게 다가온다 이런 인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바나클럽 같은 곳에서는 스스럼 없이 그냥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또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서 일부러 접근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점은 좀 빨리 어울리고 싶은 분들, 약간 외향적인 분들한테는 분명히 장점일 수 있죠. 근데 또 이런 직접적인 관심이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약간 관계를 계속 요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은 그 관계의 온도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게 좀 다르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거리를 두는 느낌인데 한 번 딱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게 아주 깊고 오래 간다. 이런 경험담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소극적이다라기보다는 관계를 좀 신중하게 쌓아가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좀 중요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관계 맺는 걸 선호하는 분들, 좀 내향적인 성향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일본의 분위기가 좀 더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밥, 혼술 이런 것도 훨씬 자연스럽고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가끔씩 왜 혼자 먹어? 같이 먹자. 이런 약간 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 그런 걸 느꼈다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도시 환경 또 생활 편의성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은 언덕 많고 주요 지역들이 좀 흩어져 있는 느낌. 네. 근데 도쿄는 평지가 많아서 걷거나 자전거 타기 좋고
여러 동네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인상이다. 이 비교가 재밌었어요. 근데 의외였던 게 도쿄가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신기했는데요. 뭐 명확한 이유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도 대중교통 안에서 되게 조용히 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주거 지역의 소음 관리 같은 게 좀 다른가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상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거 시스템 차이도 크죠. 한국은 전세 비슷한 큰 보증금, 이게 초기엔 부담인데 월세 부담은 줄고. 특히 냉장고 이런 거 갖춰진 경우가 꽤 있으니까 그건 좀 편할 수 있겠네요. 네, 초기에는요. 자, 그리고 외국인에게 정말 영원한 숙제, 언어의 장벽. 아, 이거 중요하죠. 두 나라 다 당연히 현지 언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영어 소통 능력 면에서는 한국 젊은 세대가 좀 더 수월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네, 그게 좀 지배적이었어요. 아무래도 교육열 차이도 있을 거고 해외 경험에 대한 관심도 차이, 뭐 그런 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일본에서는 영어를 잘 못해도 막 번역기 써가면서 아니면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인상 깊었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아, 그건 좀 감동적이네요. 네, 언어 자체를 배우는 난이도는 한국어는 한글 덕분에 읽고 쓰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발음이 까다롭다. 그렇죠. 발음 어렵죠. 네, 일본어는 발음은 비교적 쉬운데 그 한자, 탄지랑 뭐 여러 가지 읽는 방식 있잖아요. 후리가나 훈독, 음독. 이게 엄청 큰 장벽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아, 결국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네요. 뭐가 더 쉽다고 말하긴 어렵겠어요. 네, 개인 학습 성향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죠. 문화 얘기로 넘어가서 특히 직장 문화,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에 빠리빠리. 아, 네. 이게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직장에서도 일과 사생활 경계가 좀 모호하다. 이런 경험담이 많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질문도 쉽게 하고 회식 같은 술자리 압박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네, 맞아요. 반면에 일본은 공과사 구분이 훨씬 더 명확해서 그 프라이빗이 존중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너무 그러면 약간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인 보면 일단 영어 강사 이렇게 좀 추측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직업군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경험담이에요. 아, 진짜요? 그건 좀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 기준. 이거랑 타트에 대한 시각차도 꽤 컸어요. 네, 한국 사회의 그 높은 미적 기준에 대한 압박감은 인터뷰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아주 강하게 언급됐어요. 외모가 무슨 스펙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심지어 이력서 사진으로 막 평가받고 이런 경험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뭐랄까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남녀 모두예요. 네. 근데 타투는 또 흥미롭게 약간 반대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한국은 법적으로는 좀 제약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젊은 층 중심으로 패션처럼 되게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부는 여전히 그 야쿠자 이미지 때문인가? 그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공공장소, 특히 뭐 온천이나 헬스장 같은 데서는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와,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사회적인 수용도랑 좀 다른 면이 있네요. 네, 그런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진짜 어느 한쪽이 막 절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네요. 각자의 매력도 뚜렷하고 또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나라는 개인의 성향, 그리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인터뷰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예를 들어서 좀 빠르고 역동적인 사회적 교류, 편리함 이런 걸 중시한다면 한국이 반대로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존중받고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한다면 일본이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뭐 최고의 나라 이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나라를 찾는 그 과정이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런 다양한 경험담을 비춰봤을 때 만약 두 나라에서의 삶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기적인 편리함과 장기적인 문화 적응 중에서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건 뭐고, 또 어떤 사회적 온도 속에서 나는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